2024년 4월에도 반감기가 찾아오면 희소성의 가치가 좀 높아지겠죠. 통풍 시너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GPT 스토어가 이제 이번 주에 출시된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의 기대감 GPT-5 2.5조 달러로 이제 급격한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해당 이제 낙수 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업의 메이데이 두 번째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업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제 업종들의 전문 담당자분들과 함께 많은 종목들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정보들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하게 분석해서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업 안에 채널 안에 오셔가지고 다양한 영상들도 확인을 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한중희 멘토와 함께 WCP 그리고 엔캠 이렇게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좀 드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로봇 담당 멘토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로봇 및 기기업종 멘토를 맡고 있는 박태욱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신데 우리 로봇 관련된 이슈들도 분명히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번 주에 AI 테마가 엄청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 로봇주도 안 보고 갈 수 없지 않나 해서 로봇주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전부터 좀 흐름이 좋았던 STO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STO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우리 STO라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일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좀 보면요, STO라는 게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한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STO 자체에 정확한 정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실물, 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 토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 발행형 토큰 STO가 있고, 자산 유동화형 STO, 이 두 가지로 조금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증권 발행 STO를 시장을 이제 만들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게 시범 운영을 2024년 올해죠. 올해 4월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된 STO 종목들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STO 그 4월이라고 하면 얼마 남진 않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랑 같이 보면은 또 4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또 겹쳐가지고 추가적인 시너지를 일으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자산 유동화형 STO하고 증권 발행형 STO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증권 시장에서의 또 한 가지의 그 개혁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요인들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초기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코인 형태, 토큰 형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암호화되어 있는 그 화폐로서의 가치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증권사들은 이제 비트코인과 좀 다른 그런, 그러니까 증권업이라고 하면은 코인과 같이 보안도 좀 중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증권 증서를 좀 대체할 만한 요인들이라고 보면 되는지, 그거 혹시 뭐 알고 들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좀 보자면 그 STO 토큰 증권이 따로 있고 NFT가 좀 따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 나뉘고 또 코인이랑 토큰이 조금 나뉩니다. 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드는 걸 코인이라고 하고요.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코인의 백데이터를 가져와서 진행하는 게 토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NFT는 이제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든 게 NFT.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느낌이 강하고, 이제 증권시장은 법적인 제재나 규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좀 껴있는 게 STO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까지의 자율성은 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게 기업의 유동화가 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탈출하는 그런 이제 자산 성격은 좀 아니고 좀 얼매에 있는 그런 성격의 자산이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것들이 증권 발행형 STO. 이게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때 구현이 되는 것들을 이제
증권 발행형 STO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인은 자산이 유동화 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이런 논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STO 같은 경우는 유동화가 되어 있으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자산에 엮여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 그리고 좀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산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자산에 좀 연동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뭐 미술품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자산을 좀 유동화시키는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중에서 증권 쪽에 주식 쪽에 엮여 있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증권 발행형이랑 조금은 다르게 이제 자산 유동화형 STO라고 볼 수 있어요. 미술품이나 부동산 이 자산 유동화를 좀 진행을 해서 이제 분산 소유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산 유동화형 ST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증권으로 연계되어 있는 STO는 증권 발행형 네. 그리고 다른 이제 부동산이나 미술품이나 그런 것들에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자산 유동화형 STO 그렇게 좀 나뉘는 것 같고 비트코인 관련돼서 반감기 아까 살짝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네. 반감기에 따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반감기가 오면 반감기가 사실 어떤 거냐면요.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채굴을 할 때 보상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이 보상의 이제 보상 비율이 절반씩 줄어드는 게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할 수가 있고 4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이제 반감기가 왔던 건 2020년 5월에 12.5비트를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걸 이제 반감기가 오면서 6.25비트로 감소를 좀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2024년 4월에도 반감기가 찾아오면 희소성의 가치가 좀 높아지겠죠. 채굴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코인이 호황이 좀 찾아오면 관련된 STO 아니면 뭐 메타버스, NFT 관련된 테마들이 이제 훈풍 시너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보상이 좀 줄어들면 희소 가치가 좀 높아질 거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인데, 증권 발행형 STO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희소성 그런 것들과는 관계가 좀 무관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테마, 주가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STO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체크를 좀 했고요. 우리가 뭐 복잡하게 좀 나눠지긴 하지만 이게 좀 쉽게 정리가 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련돼서 관련 종목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어떤 기업들이 좀 관련이 있겠습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K옥션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K옥션은 미술품 경매 업체인데요. 미술품 경매를 통해서 낙찰자와 위탁자를 중개하는 경매 사업 및 미술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아트네이티브, 아르테케이, 아트폼스, 투게더 아트 등을 좀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 자회사 투게더 아트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슈를 좀 받기 시작했고, 투게더 아트가 이제 신한투자증권, KB증권이랑 MOU를 또 체결하는 등 최근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거래소, 신종 증권시장 상장 준비를 착수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와 4월 달에 시범 개설 관련된 내용과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K옥션의 투게더 아트라는 이 자회사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MOU를 체결을 했다는 거는 STO 관련돼서 또 엮여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이번에 또 4월에 STO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를 한다는 소식들이 있으니까 관련 움직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과, 또 이제 기존에 미술품 해가지고 뭐 자산 유동화형 STO 관련돼서도 좀 관련이 엮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STO 자체에 지금 K옥션이 엮이기보다는 투게더 아트에 많이 엮여 있는데 또 자회사다 보니까 이제 투게더 아트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K옥션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다. STO 시장과 엮이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할 계획에 있다라는 것까지만 되어 있고, 뭐 자금, 뭐 자산의 가치를 조절한다든가 IPO 준비 단계가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될 것
될 것 같죠? 그쵸. 그 뭐 기사가 따로 나오거나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신종 증권 시장에 이제 투자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수요 예측까지 단계로 간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자회사 상장된 이슈들은 시간이 다소 여유가 좀 있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옵션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향후의 주가 움직임들이 좀 어떻게 예측이 좀 될 수 있을지 그런 의견들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K옵션이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면서 7,000원대, 8,000원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지금 다른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K옵션이 이제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충분한 눌림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올라왔던 이 추세선의 하단부 부분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이제 시범 개설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레인지를 좀 확인해 본다면요. 1차 지지 구간은 5,000원에서 5,500원 라인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탈하고 내려온다고 한다면 한 4,500원에서 4,000원 라인까지도 이제 두 번째 지지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항 라인으로 봤을 때는요. 요 7,000원 라인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7,000원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와 준다면 전고점 부근인 8,000원에서 8,500원 라인까지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그 4월 달쯤을 생각을 하고 그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스윙이나 좀 중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K옵션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 한 3,000원대에 움직이고 있다가 8,000원까지도 주가가 가파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조정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00원 부근들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4월에 STO 관련 개화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5,000원 부근들을 좀 이탈을 하는지 이탈하면 하단 부분 지지 구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요. STO 계약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7,000원 부근까지도 단기 저항 구간으로 활용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K옵션 첫 번째 관련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관련 종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갤럭시아 SM의 자회사로 이제 확인되고 있고, 갤럭시아 SM이 이제 머니트리보다 더 강한 상승을 초반에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들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때문에 올라간 것이라서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좀 준비해 왔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갤럭시아 메타버스랑 NFT 마켓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갤럭시아 넥스트도 종속 회사로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IT센과 STO 사업 추진 MOU를 체결했고요. 하나증권과도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적으로 좀 보았을 때도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TO 관련 업체 중에 적자인 회사도 많이 있지만 주력인 이제 전자결제 사업에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장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갤럭시아 SM 자회사, 그러니까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무난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자결제 핀테크 사업의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적으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탄탄하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증권과의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 자, IT센하고 이제 STO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좀 나왔나 봅니다. STO는 이제 처음 상승할 때부터 나왔는데요. 그 이슈로 꾸준하게 계속 이제 이슈화가 계속 되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관련 전략들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현재 이제 강한 상승을 이제 서울옥션, KL옥션 그리고 갤럭시아 SM처럼 같이 보여줬는데요. 서울옥션이나 K옥션이나 갤럭시아 SM은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온 이 눌림목을 형성해주고 있는데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이 상단부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이 1만원대 이 지지 라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라인을 지지받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 만원대 지지 라인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이 8,000원대 라인까지도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이 13,000원에서 14,000원대 매물대 라인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친고가 라인인 17,000원에서 18,000원 라인까지도 열어두고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 자체가 이제 만원대를 이탈한다는 가정도 깔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매물대를 두 군데를 보시면서 1차, 2차를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다른 코인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그대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거기 관련된 전략을 대응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것들, 항상 리스크를 대비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의 지지 구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응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AI 테마가 대장 테마로 좀 인식이 되기도 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반응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좀 계속 이어갈지 좀 포인트를 체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번 주 AI 테마 앞으로 시장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네, 그렇죠. 지금 GPT 스토어가 이제 이번 주에 출시된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의 기대감, GPT-5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CES에 대한 기대감들도 남아 있는데, 저번 주에 AI 테마가 대장 테마로 좀 인식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대장주로는 폴라리스 그룹이 이제 대장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 올라갔던 게 이스트 소프트가 부대장으로 상승을 좀 견인했는데요. 금일도 아침에 잠깐 확인하고 보니까 폴라리스 그룹이랑 이스트 소프트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사유들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챗봇도 사고 팔 수 있는 이 방금 말씀드린 GPT 스토어 출시 임박 기대감들을 제일 최근 이슈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AI로 진화를 하고 있는 챗 GPT 상용화 임박 기대감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9일부터 진행이 되죠. 미국 현지 시간 9일부터 진행이 되는 CES 2024에 대한 기대감들도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플레이어 스토어와 앱 스토어처럼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기능들을 GPT 스토어에서 다운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아주 크게 다가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챗봇을 작업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능들을 제가 그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운받아서 제 AI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휴대폰에서 어플 다운받듯이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이제 AI 이제 생성형 AI나 이런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이제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스토어 개념으로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매우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핸드폰에서도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돼가지고 핸드폰이 판매가 좀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안에서 내가 뭐 번역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인공지능 번역 기능을 따로 다운받아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를 이제 그런 기능들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끔 그 스토어를 조성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켓이 열린다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오픈 소스, 이 오픈 AI로 내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오픈 AI랑 좀 소프트웨어 쪽의 AI 쪽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장 규모가 좀 어떻게 될지 그런 전망도 좀 있습니까? 네. 오픈 AI를 기준으로 좀 매출액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2021년은 360만 달러, 그리고 2022년은 2,800만 달러,
2023년은 16억 달러, 그리고 2024년 예상 컨센은 6.5조 달러로 이제 급격한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가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고 매출액이 상승하는 걸 본다면 국내 시장에도 해당 이제 낙수 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이제 16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4년도는 갑자기 이제 6.5조 달러 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급격한 성장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오픈 AI가 이제 그 정도에 대한 이제 시장 규모의 상승이 이 시장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대장주의 성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오픈 AI는 거의 대장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2023년보다 2024년의 성장이 매출액이 예상 컨센이긴 하지만 500배 정도의 성장입니다. 이 500배에 대한 성장이면 엄청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을 놓치지 않고 오픈 AI는 계속 이끌어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종목들 중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많이 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관련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첫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첫 번째 기업은요, 마음 AI를 제가 꼽았습니다.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로 볼 수 있겠고,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인 마음 AI를 개발 상용화해서 AI 기술을 도입하기 원하는 기업들에게 초개인화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CES 2024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범용 로봇 제어를 위한 이제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저번 주 이제 상승을 이끌어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GPT-5랑 오픈 AI 스토어 상용화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번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AI 그리고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AI 관련으로 엮이면서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만들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그 제어 쪽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AI 쪽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인한테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거래처들도 좀 중요하게 반영이 좀 될 수도 있겠고, 이번 CES에서 자율주행 범용 로봇 제어 출품을 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곧 어떤 서비스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선 마음 AI가 진행을 하는 건 좀 B2B 사업이 비슷한데요. 기업들이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쪽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면 그쪽을 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SEC 쪽은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이쪽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생성형 이쪽보다는 자율주행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 AI 컨설팅 그룹이다, 회사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마음 AI가 이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금일이 이제 갭 뜨고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CES에 관련된 내용들과 스토어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라인들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23,000원 라인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자리가 나쁘지 않다. 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큰 박스권의 아래쪽에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그 이상의 한 37,000원 부근 라인까지도 한 번쯤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만약 AI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해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17,500원 이전 매물대 라인까지는 한 번 더 이제 열어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난 2023년도 한 해 동안 고가놀이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도 하지도 않고 저항도 하지도 않고 박스권 흐름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박스권의 상단, 그 이상 밸류, 그리고 박스권의 하단 밸류, 이런 두 가지의 상승과 하락,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를 좀 해드린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음 AI 다음으로 어떤 기업들이 관련 종목으로 있습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셀바스 AI를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네, 마음 AI랑 움직임이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또 다른 종목인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를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기업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는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다른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AI도 엮여 있지만 LLM이라고 대형 언어 모델 해당 이제 데이터 센터와 함께 이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기업은 그러면 언어 모델로 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떤 기업입니까? 그렇죠. LLM 쪽을 보셔도 되는데 우선 큰 틀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텍스트 AI라고 있는데요. 벡터 검색, 코난 서치를 좀 대표로 코난 애널리틱스, 펄스K, 코난 챗봇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인데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인 코난 LLM 등이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비디오 AI는 이제 코난 와처, 코난 보이스, 코난 리스너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요. 2대 주주로는 좀 SK텔레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그룹에서 이제 CES 핵심 키워드를 AI로 좀 잡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기업들은 언어 AI, 뭐 와처, 리슨 뭐 그런 것들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에 적용이 좀 될지. 진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AI랑 대화를 할 때 좀 어색한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뭐 GPT나 생성형 AI들의 텍스트를 쳤을 때 제가 원하는 문장들을 말해주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갈 거면 이 대규모 LLM 이쪽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습득이 빨리 되면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대화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이제 습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언어에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좀 더 자율적이고 좀 이질적이지 않은 그런 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좀 더 이제 완성도 높은 그런 이제 AI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인간다운 이제 AI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좀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이제 금요일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36,000원 선에 달하고 있는데 이전에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코난 LLM을 포함해서 2024년에는 흑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현재 가격들도 큰 틀로 봤을 때는 낮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매물대 지지라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25,000원 선까지는 이제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줘서 올라가 준다면 요 45,000원 이전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45,000원 라인들 좀 저항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상승 흑자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전 매물대가 있는 55,000원 부근 라인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도 2023년도 한 해 동안 주가가 급작스러운 그런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절반 부분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계속 우행보를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권리락을 발생을 하면서 또 무상증자 관련된 이제 상장도 진행이 좀 되기도 했었고 무상증자 관련돼서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코난 테크놀로지가 10월 말에 이제 무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강한 가격적인 하락을 보여줬는데 그 하락 이후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좀 재평가 부각을 다시 받으면서 이제 바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영상을 이제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올려놨으니까요. 무상증자 관련된 영상은 거기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상증자를 한 것 치고는 주가가 하락을 좀 덜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 주가 움직임들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참고를 해보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 AI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두 기업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박태웅 멘토님의 수익률, 상승률, 하락률.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들 중에서 딱 두 종목을 고르시면 네. 이 두 종목이
앞으로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촬영일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계속 동기화돼서 움직임을 저희가 계속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신중하게, 그만큼 신중하게 종목을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설명을 드렸던 4기업 중에 2종목을 고르실 겁니까? 네. 저는 오늘 준비한 종목 중에 좀 고를까 합니다. 우선 AI 종목을 고르지 말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번 주에 상승이 나와서 그래도 그 로봇과 AI 담당 멘토로서 AI 종목은 들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AI 하나랑 방금 말씀드린 STO 중에 하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STO 관련 기업들 중에 한 가지 기업을 꼽으시면 어떤 기업입니까? 사실 둘 다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저는 K옥션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K옥션을 꼽으시는 이유. K옥션을 보면요. 지금 사실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하방이 조금 10,000원대를 이탈하면 열려 있습니다. 근데 K옥션은 충분한 눌림이 진행됐기 때문에 금일 당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K옥션이 더 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까지니까 좀 단기로 보시는 겁니까? 단기로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 감사한 위치고요. 단기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없이 기간 조정이 더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4월까지 좀 열어두고 봐야겠죠.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고 좀 약간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STO 시장이 개화할 때까지 지켜보자.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AI 관련돼서 한 기업을 꼽으시자면? AI 쪽 사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두 종목 다 2024년 흑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굳이 꼽자면 CS와 더 연관이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더 많은 마음 AI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AI도 뭐 기술적으로 살짝 이제 변동성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이용하자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그 시장에 관심도가 없다면 이제 변동폭도 적기 때문에 또 변동폭이 이제 좀 있어야 이제 제가 이제 수익률이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이제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마음 AI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박태웅 멘토님이 출연을 하실 때마다 관련된 주가 움직임들 수익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 우리 메이데이도 계속 우리 대기업 채널 오셔가지고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관련된 기업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박태웅 멘토님이 전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건 단순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이 외에 이 종목들을 다양한 멘토분들께서 채널 내에서 분석을 상당히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셔서 봐주시고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